이게 도대체 총선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들 지지층들한테만 어필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멘붕이온 국힘에서도 별의 별소리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의료개혁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50분이라는 시간을 저렇게 낭비를 한 건데요. 결국은 2,000명의 증원 조정은 없다. 왜 계속 2,00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채 양명주를 계속 강조했는데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건, 오송 사건, 이게 다 국민들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소통도 안 하고 모른 척 입 싹 닫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 생명 타령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엠팍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실드치면서 이런 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정면 돌파한다. 근데 담화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 수준 아니냐? 제발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가만히 좀 있어달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옹호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발칵 뒤집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엠팍에서마저도 지금 싸움이 난다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난리가 날 상황인 거고요. 특히 총선을 치르는 국힘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실을 계속 공개 저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국힘 조혜진 후보도 이대로 가면 참패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게 처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정치를 파당적으로 하고 인사를 배타적으로 하고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이 전부 다 사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난리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연히 국힘 측에서는 또 내부에서 부글부글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여권 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여기서 또 등장한 사람이 있죠. 바로 전효옥 씨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요. 중요한 건 총선이 10일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9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저렇게 자기들끼리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함은경 후보는 아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추장스러운 당원직을 이탈해달라.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국힘 당원직 떼고 좀 제발 좀 이탈해달라. 나 그래야 선거 이길 수 있다. 지금 마포울에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86 퇴진 이런 얘기하다가 말 그대로 폭망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게 먹힐 리가 있냐고요. 참고로 상대는 정청래 의원인데요. 아무튼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최근 심평시도 국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무참히 쫓아내려 한다. 탈당 요구는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대담 같지도 않은 대담을 들으면서 바로 국힘 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온 거죠. 이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등판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여의도에 있는 건지 대구시장으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냐. 능력이 안 돼서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수라도 해라. 저게 뭐하는 버르장머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홍준표 시장도 저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아무튼 지더라도 명분을 갖고 지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국힘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철규 씨처럼 눈치 없이 바보 노무현 닮은 바보 윤석열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나마 실점을 덜 할 텐데 그마저도 안 되나 봅니다. 저렇게 택도 없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으니 오히려 국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민주당 욕을 하면 본인들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지층들 제외하고는 관심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그 지지층마저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철규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으로 망언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반응을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진지하게 열받는 반응보다도 진짜 기가 막히단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당장 저러니까 부산 경남에서도 말 그대로 박살나고 있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28, 29일 이틀간 조사를 했을 때 무려 15.3%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힘이 패닉에 빠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컷 신나가지고 민주당 욕만 하던 김경률씨 참 무섭다, 민심이 정말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열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고민을 한다고 뭐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본인도 여러모로 정치에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2조 심판을 아예 백드로 보려고 한 국힘을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얘기를 하면서 2조 심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저렇게 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퍽이나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겠구나, 드디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니까요. 도대체 저기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마주한 딜레마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슨 딜레마냐?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과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최악인데, 근데 또 그렇게 하자니 앞서 보셨듯이 국힘 내 반발도 있고 본인도 당장 태극기 부대를 무서워할 테고, 그러니까 또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앞선 거랑 충돌하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도 국힘 내부에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싱크탱크라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 이 여론조사가 국힘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 후보들한테 그동안 공유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깜깜무소식이라고 하죠. 왜 깜깜무소식이겠습니까? 이거 공유되면 큰일 나니까. 지금 기싸움에서 확 밀리니까. 내부 후보자들이 그리고 멘붕이 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들쥐 발언을 하면서 망언 논란까지 기우고 있으니 참 대단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인천 서구을에 박종진 후보가 저런 망언을 한 건데요. 인천 서구가 그동안 들쥐들만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조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민주당에선 이용우 서구을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후보는 서구 주민들한테 사과해라,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들쥐라고 지칭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사실 막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치를 개같이 한다 뭐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것부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저 마음만 급하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렇다는 거를 그대로 많은 시민들한테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반성하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뭐 저렇게 막말 퍼레이드만 하냐, 이걸로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 있겠냐,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원희룡 씨를 돕겠다던 이천수 씨는 이재명 대표를 또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비난을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심지어 뭐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거다, 대놓고 비하를 하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의 유세 중에 원희룡 후보가 유세차를 끌고 와서 소음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기영 배우와 함께 유세 차량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와중에 저런 소음 방해를 하자 품격 있는 대응을 보입니다. 저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그냥 나였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저렇게 엉망이니까 지금 서울 영등포구 을에서도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김민석 지금 상황실장으로 있는데 내부 관리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서도 지금 나수열 후보가 45.4%로 분위기를 탔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게다가 서울 동작을, 여기도 또 중요한 지역이죠.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번 주 중에 동작에도 갈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씨는 무슨 우리 남편도 킹카였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속보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보시다시피 네이버에서도 텅텅 비었다, 도대체 저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비판을 불러왔고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이 편의점에 와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또한 반발만 더 키웠습니다.
저렇게 손가락질만 하면서 무슨 2조 심판이다 이런 얘기나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주인공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조국 대표는 한동훈은 총선 후에 버려질 거고 한동훈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저렇게 자기만의 세상이 갇힌 윤석열 정부 확실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국힘 조혜진, 함은경 이런 사람들도 사과를 넘어서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쉽게 꺼뜨릴 수 있는 불이 아니고요. 심지어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겠답시고 아예 기름을 끼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거기에 총 집중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계신데 목에 후유증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권 심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주위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